네,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역시 이것도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데, 네. 자, 문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빠르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풀 때, 일단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냥 읽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초급편 책 준비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다음 주 금요일 있잖아요. 그때는 그 계산기랑 그 다음에 요 패스 초급책 꼭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예, 요거 그때 이제 계산기 특강까지 같이 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는 건 이건데, 자, 첫 번째, 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물음을 일단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히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까지 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장 가치에 형광펜을 칠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면 이제 첫 문제 해서 뭐 감정평가사 값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의뢰받았다 하시면서 뭐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이제 산출하시고 이렇게 나온다 한다 그러면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 토지의 시장 가치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요.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토지라는 거랑 시장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문제가 우리 토지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표시되면 토지가 나올 수도 있고 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건물 플러스 토지 건물 플러스 복합 부동산 나올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이 구분소유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물건 체크하셔야 되고, 그 뒤에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감정 평가액 뭐 같은 말일 수가 있는데, 자, 답안지 맨 마지막에 내 최종적인 목차가요. 시장 가치라고 물었는데 내 마음대로 감정평가액 적어놓고, 감정평가액 물었는데 그쵸? 다른 표현 적어놓고 해버리면 출제위원이 나는 시장 가치라는 걸 물었는데 시장 가치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다른 용어 썼단 말이죠. 그러면 감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시장 가치와 감정평가액은 우리가 문제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가지고요. 사실 답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시장 가치나 감정평가액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감정평가액을 구하고 모두 같이 제시하시오 했는데 나는 늘 숫자만 구하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후단을 팍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음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는 물음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거기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물음이에요, 물음. 예, 물음입니다. 제가 문제 전체를 다 읽으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물음이고요. 자, 두 번째. 목차 제목 읽고 표시합니다. 자, 줄구를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 1, 대상 물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료 1, 대상 물건만 표시. 자료 2, 표현지 공시지가 표시. 자료 3, 거래 사례 표시. 자료 4, 개별 요인 비교 자료 표시. 자료 5, 기타 사항 표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숲을 먼저 보자는 거죠. 자, 하나하나 문구 하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미시적인 내용들에 집중하다 보면요, 큰 숲을 빠뜨리고요. 특히나 그 제목, 이 목차 제목 자체에 힌트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힌트가요. 자, 제가 방금 거래 사례, 자료 3 거래 사례라고 지워졌는데 자료 3 거래 사례가 아니라 자료 3 거래 사례 비교법 자료로 지워지면요, 완전히 다른 자료죠. 자, 거래 사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인 비교치를 만드는데 뭐 대쌍자력 분석법 해가지고 배우실 건데 뭐 어떤 수치를 하나 만드는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의 마지막 그 밖의 자료를 쓸 수도 있고 똑같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토지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일가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데 너무 많거든요. 자료 제목 자체가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목차 제목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제 또 자주 이제 나오는 뭐 이렇게 트릭이나 뭐 힌트 같은 건데 자 맨날 보는 게 자료 이번 편집 공시가거든요. 근데 자료 이번 편집 공시가 앞에 인근 지역이라는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인근 지역 말 붙었으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같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네 라는 건데 인근 지역 말이 다 없어요. 늘 보던 건데 없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혹시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보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체를 다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차 제목만 보면서 큰 숲을 잡는 겁니다. 세 번째, 정독. 이게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종이가 있고 검은색 글씨고 크게 적혀 있거든요. 글자 크기가. 그런데 습관이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정독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요. 신기하게 빠뜨리고 읽어요. 빠뜨리고 읽습니다. 특히나 초창기에 이렇게 습관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이요. 나중에 실력이 높아질수록요. 예, 더 사실 문제가 커져요. 이미 난 습관 자체가 듬성 이런 게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출제위원이 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풀어왔던 것들이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신기하게 나온 새로운 자료를요. 분명히 그거를 신기하게 나오는 새로운 자료를 보면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오늘의 논점인 거니까 오늘 이걸 묻기 위해서 냈구나. 오늘 이 문제의 변별력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립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온 거는요. 버려요. 그냥. 그러면 뭐 그렇죠. 점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한번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다양한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이게 안 되시면 두 번째 목차 제목 할 때까지 형광펜 들고 있을 거거든요. 보통 형광펜 산 다음에 그거 놓고 보통 색깔펜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 많이 하시는데 그 펜 들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펜을 들어버리면요 바로 표시하고 싶거든요. 표시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고 싶은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아예 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한 해도 진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단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진짜 빨리빨리 읽으시거든요. 근데 빨리 읽어 나가면서도 놓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자, 전체 정독하시고 요거 할 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기타 사항. 요거는 미리 읽으셔야 돼요. 목차 제목 쭉쭉 읽어 나가다가요. 마지막 기타 사항 혹은 그 밖의 사항 해가지고요. 뭔가 문구가 1, 2, 3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에까지 자료 중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의 답이 나올 수가 없어서 뒤에다가 출제위원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라 방향을 잡아놓는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은 기타 사항이 별로 없는데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기타 사항 되게 많거든요. 우리 평가사님들, 우리 선배님들, 교수님들은 저기 출제위원 1년에 한 번 들어가시고 두 분도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만드시는데 호텔에 가서 그해 처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다 만들고 답안지를 쓰는데 이 답이 나오려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럼 거기다 계속 이제 문구를 추가해가지고요.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해놓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차 제목 읽으실 때요. 이 내용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여기서 힌트를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건물은 원가법만 쓴다 뭐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막 자료 제목을 보니까 뭐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3방식을 다 써야 되나 싶은데 뒤에 요거 보고 아 방향 딱 정했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동독하시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읽는 거죠. 오시고요. 이 정독하는 거요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처음 공부하시니까 뭐 좀 편하게 러프하게 하셔도 되는데 실전으로 하신다 그러면요 한 번 정독을 할 때 좀 꼼꼼하게 읽으셔가지고요 거의 다 담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뭐 선택, 표시 이런 거 하거든요. 공시지가 1번은 골랐다, 거래사례 3번 골랐다, 요인시에 이렇게 틱틱틱 표시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네 번째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요 단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 단계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초창기에 좋은 습관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계속 잔소리 같은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목차 잡기예요. 일 회독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답보 베끼셔야 되니까. 자, 2회독 그리고 3회독제부터는 이제 푸시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간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간이란 거를 목차로 잡는 거예요. 목차.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잖아요. 답안지 첫 장 보면 이제 그 초안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쓰는 게 아니라요. 문제지 안에다가 목차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답안지에 쓸 목차를요 미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역시 다 마음이 급하니까 목차를 안 잡고요. 나는 이미 이 문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특히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강 훌렁훌렁 보다가 요거 물음 보고 목차 보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대강 보고 표시 바로 하시거든요. 바로 하시고 바로 답안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딱 가다가 탁 멈춰요. 왜냐하면 아 잘못됐구나, 내 흐름 잘못 잡았구나, 그렇죠? 큰 3방식 가야 되는데 토지 공시가 기준법부터 먼저 써버렸어요. 찍찍 꺼야죠. 자 다행입니다. 한 줄은요. 근데 한 페이지 다 썼어요. 근데 잘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X 해야죠. 안 풀 수는 없잖아요.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린 바는 내년 5, 6월 달 그러시면 진짜 안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거를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시간 더 걸리니까 그렇죠. 어차피 답안지에 내가 쓸 내용들인데 내가 미리 문제지에다가 한번 쓰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더 걸리겠죠. 더 걸리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잡으면 시간 더 많이 안 걸립니다. 오히려 여기서 간 다 잡고 한 다음에 답안지 오니까요. 답안지 오면 멈추지 않고 쓰게 됩니다. 자, 앞에 안 좋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자 답안지 좀 쓰다가 뒤적 좀 쓰다가 뒤적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식은땀 흘리면서 내 틀렸구나 X 그럼 새로 써야 되죠. 시간 훨씬 더 걸리죠.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매년마다 고민해요. 이거를 언제까지 여러분들께 요구를 할 것인가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본인들의 판단이거든요. 목차를 안 잡아도 답안지에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나중에 생깁니다. 진짜 생겨요. 그럼 그때 안 잡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올해까지 올 12월까지는 뭐 무조건 모든 문제 다 잡아라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 느낌이 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는데 패스 초급편 3회독부터
패스 중구편 5회도 갈 때까지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잡으시는데 그 중에서 패스도 풀다 보면 가벼운 문제들 나중에 5, 6회도 가면 이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한번 풀면 끝나도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 문제들 보면요, 목차가 머릿속에 쫙 잡혀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면요, 그런 문제들 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스터디 문제, 1번급 문제들, 40점짜리 문제, 가장 큰 문제들, 내가 처음 만나는데 요거 도전해볼 만한 문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요.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문제지 한쪽 귀퉁이 혹은 문제지 보면 이제 문제 자료가 있고 아래쪽 하단에 빈 공간 많은 경우 있거든요. 거기다가 잡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잡으시고 거기 잡은 걸 보면서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앞에 초안 작성하는 부분을 쓰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 문제지에다 꼭 잡으시고 큰 문제들은 올해 12월까지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잡다가 나중에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개념 지도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3방식 제가 특강했을 때 그 보여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자, 우리 기초인문 교재 가보면 44페이지 있잖아요. 44페이지. 이렇게 잡고만 들어가시면 돼요. 나중에는요. 이게 큰 틀만 잡고 들어가도 그 세부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잡고 들어가도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올해 12월까지는 그래도 목차를 쭉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차를 잡을 때는 가장 세목차까지 잡습니다. 목차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력이 많이 올랐을 때 잡는 형태인 요 정도까지만 잡고 안 잡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들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 큰 틀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내가 아직 체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떠듬떠듬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떠듬떠듬 할 거를 정리하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온 목차까지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시지각 기준법 한다 그러면 비교표지 선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시점 수정하고 지역 개별 요인 잡는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잡는 거예요. 개별 요인 잡는데 가로 조건 잡고 접근 조건 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잡는 겁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목차까지 다 잡는 것이 목차 잡는 겁니다. 이거를 잡는 연습을 계속하면서요, 내 머릿속에 계속 목차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 문제지에다가 잡는 걸 해보면서 잡습니다. 자, 2단계를 안 거치시고 답안지로 바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그쵸, X 치고 그 다음에 틀리고 한다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내 머릿속에 잡는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다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이 나한테 남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잡으시고 한 번 잡을 때 떠듬떠듬 잡힙니다. 그리고 잡은 거 다 잡고 난데 한 번 더 보죠.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죠. 교정해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탈구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회독, 4회독 하시면 이 과정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뭐 그렇게 엄청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꼭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다 잡고 나면, 요거 다 잡고 나면요, 하고 나면 나한테 이미 이 문제는 다 풀렸어요. 답안지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답안지를 쓸 때 멈추지 않고 쓰는 게 목표입니다. 자, 중간에 멈추면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이제 그 내년에
그 1차 치고 오시고 하면 다들 고민이 그거예요. 저 100분 안에 100점 완주를 못해요 라는 겁니다. 시간 고민입니다. 시간 고민. 뭐 그 고민은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했었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되게 헤비하게 나와요. 시간 넉넉하게 풀 수 있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드릴 때도 여러분들 실력에 딱 맞추어서 일반적인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2년차 목표를 하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요. 제가 연기, 1기, 2기, 3기, 4기를요. 절묘하게 다 못 푸시게 됩니다. 조금씩 못 풀게 되게 내드려요. 이렇게요. 계속 그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0점 완주를 고민하게 되는 건데 100점 완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답안지 들어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요즘은 자기 혼자 영상도 많이 찍고 하니까 내가 푸는 거 한번 궁금한 게 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내가 왜 100분 동안 100점 못 풀지 하는 건데 신기하게 중간에 내가 멈춰 있어요. 풀다가 답안지 쓰고 들어왔다가 계속 문제집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 왜 답안지를 안 쓰고 있지? 나는 그 고민을 잠깐 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한참 적어 넘기고만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지면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100점 완주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고민을 안 하게 하려면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 잘 잡고 넘어오고요. 요거 나중에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실력이 높아지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시간도 줄어들면서요. 여기까지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요. 답안지가 너무도 깔끔해요. 100점 안 주도 100점 안 주지만 중간에 X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뭐 후정펜 한 것도 없고 후정펜 약간 말씀드리는데 후정펜 쓰지 마세요. 후정펜 써도 된다고 바뀌었는데 후정펜을 쓰면 무조건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좀 쓰다가 좀 이제 잘못 쓰게 되거나 하는 거는요. 과감하게 그냥 쭉쭉 두 줄 긋고요. 넘어가는 형태. 그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 수정펜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조금 쓰다가 조금만 틀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또 사람이란 게 습관이 생기거든요. 또 그 칠하고 있어요. 완벽한 답을 쓰려고. 우리는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담금질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좀 틀리더라도요. 수정펜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00점 완주를 하면서 깔끔하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건데 고민을 앞에서 다 해결해 놓고 답안지를 쓰러 들어오면 100점 완주도 가능하고 답안지도 정말 깔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문제 분석 방법, 답안지 쓰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시간 체크 문제 분석 그리고 답안 작성 그 다음에 계산 마무리 단계인데 요거 세 개 다 나중에는 세 개 다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40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 분석을 몇 분 했고 내가 답안을 쓰는데 몇 분 걸렸고 내 계산기 치고 마무리하는데 몇 분 걸렸다. 이 세 개가 이렇게 한 문제를 볼 때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해야지 내가 통으로 50분 만에 풀었다 해버리면 내 문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좋은 습관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민은 안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결국에는 이제 스터디 와가지고 100점을 푸는 건데 그 100점을 풀 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번 문제 풀 때 내가 오늘 45분 만에 풀기로 한다 그러면 이 45분을 목표로 했는데 55분이 걸렸어요. 그럼 55분이 10분의 오버가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개를 쪼개서 찾아야 됩니다. 조금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1번 문제 기준에서요. 자, 문제 분석하는데 30에서 40% 시간을 써드릴게요. 1번 문제 40점짜리죠?
12분에서 16분 권장 시간.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이거 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지금 12분 걸렸으니까 한 28분 정도, 28분, 제 생각에 한 23분에서 28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한 40분 걸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5에서 10분 정도 쓰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나중에는 어디가 시간이 많이 줄어드냐면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까지 시간이 안 걸려요. 40점짜리 문제 푸는데도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20분 이내로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꿈에 바라는 40점짜리인데 40분 만에 풀 수도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한 4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50분 안에만 끊어도요, 그 해는 거의 합격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리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지금 이제 어디 뭐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스터디가 시작되면 요거는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요. 자, 그 다음, 자, 답안 작성. 이건 뭐냐면요, 조금 이제 형식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드릴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다가 제 생각에는 꼭 저한테 상담 신청하셔가지고요, 쓰신 답안지 한 번 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뭐 줄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자, 우선 쓸 때 맨 처음에 조금 이걸로 쓰겠습니다. 잘 보이게. 보통 이렇게 문제 1, 40 이렇게 쓰고요. 한 줄 띄우고, 여기 지금 제가 실선을 했는데 점선으로 답안지가 나와 있거든요. 점선으로. 그래서 그 점선 답안지 앞에 대목차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가장 역시 또 형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는요, 글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 크기 때문에. 뭐 꽉 차버렸는데 실제로는 더 길잖아요. 더 길고, 한 줄에 제가 옛날에 썼을 때 한 줄에 들어가는 개수가 한 줄에 15자 정도 들어갔었어요. 저 진짜 크게 썼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쓰실 때 위아래로 꽉 채우고요, 좌우로 넓게 써야 됩니다. 자, 원래부터 명필이신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죠. 우리 시험 2차가 이제 논술형이다 보니까 글씨를 잘 쓰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합격률이 공부하는 비율에 비해서 높은 게 뭐 글씨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가 좋고 나쁜 것 때문에 뭐 당락이 결정되는 것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통은 우리 보면 글씨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글씨를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볼 수 없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혼자 천천히 연습하실 때는 글씨를 천천히 쓰시니까요, 다 잘 쓰시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스피드가 붙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글씨를 날리게 되거든요. 글씨를 날리게 되는데 그 날리면서 글씨가 안 보이는 이유는 글씨가 작고 뭉개지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작고 뭉개지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날리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크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작아지더라도 많이 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항상 꽉 채우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내면 글씨가 결국에는 세로로 쪼개집니다. 그럼 안 보여요, 진짜. 그래서 처음부터 가로를 길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필로 쓸 필요는 없지만 큼직큼직하게 써요. 큼직큼직하게 쓰시고 넓게 쓰시고 그리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주시고 뭐 할 게 많죠. 그렇죠? 예, 할 게 많은데 이게 다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연습하면 내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는요 정말 내가 좋은 답안지 미리 형식적으로 완성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내가 혼자서 뭘 필기를 하더라도요 글씨는 항상 크게 쓰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대학교 다니시다가 오시면서 그동안 이제 쓰던 공책들 아까우셔가지고 거기 공부하신 분 계신데 그것보다는 특히나 우리 실무 답안지 쓰실 때는요 무조건 실전 형태로 답안지 구매하셔가지고요 답안지에다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에다 쓰시면서 실험 많이 해야 돼요. 글씨가 결국에는 좋게 나오려고 하는 건데 이 글씨 때문에 그쵸 펜도 엄청나게 많이 바꾸거든요. 뭐 시중에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뭐 에너겔 그쵸 사라사 이런 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그거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씁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펜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에너겔 사라사는 진짜 나중에 아무도 안 써요.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러 오실 때 그 많이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특히 에너겔은 손이 너무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럼 글씨가 완전 다 뭉개져요. 그래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내 스피드를 잡아줄 수 있는 펜을 많이 쓰시는데 내 손이 너무 날아가는 스타일이면 만년필까지도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답안지에도 연습하시고 펜도 여러 가지 써보시고 실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로마자 1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가로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1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가로가 양가로가 그 다음에 1 뭐 저는 이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 동글뱅이 1번은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법조문 같은 거 쓸 때도 그 항 표현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목차로 이게 튀어나와 버리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제 패스책도 보면 요게 양가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가로 하나도 아깝잖아요. 우리 실무는 조금 형식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쓸 수 있는 거 아라비아 1 다음에 그쵸? 반가로 1을 바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가로 1도 괄호 하나가 나중에 100점짜리 모이면요 이것만 해도 1, 2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쓸 수 있게 반가로 1번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쓰실 때 가부터 해서 저는 줄 바로 뒤에 쓰는 거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세목차가 가면서 계속 이제 좀 많이 뒤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답안지 내가 쓸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부터는 좀 앞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답안지 이제 목차 잡는 게 고수가 되시면요 사실 이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까지 세목차까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목차를 약간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목차까지 나올 거를 쭉 뽑아가지고 앞에 보여주고 이런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까지 내려올 수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신다 그러면 요 흐름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답안지 쓸 때 여기 쭉 산식을 적잖아요. 답은 어디다 적으시냐면요 항상 끝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여기 끝에 적습니다. 답. 자, 중간에 산식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끊겼어요. 는이 여기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빈공간 생기잖아요. 그 무시하고 끝에 씁니다. 우리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요 답 부분을 쫙 뒤에다가 정리를 잘 시켜 놓습니다.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하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요, 채점하신 채점위원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줄 잘 맞춰가지고 쭉 써주시고요. 그리고 답 부분은 뭐 이런 게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오리지널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 부분은요. 그런데 산식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산식은 조금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서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 부분은 그대로 쓰시고, 이게 산식의 위치를 하게 되면 12억 3천만 원이요. 하게 되면 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자, 12.3억. 솔직히 뭐 0.3억 말고 그냥 12억, 10억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억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8개 외워가지고요. 예, 쓰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1, 2, 3, 0, 100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1, 2, 3 곱하기 10의 7승.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억 단위는 8개 외우시고 100만 단위 6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 공 8개, 6개 하셔가지고 산식은 조금 이제 축약해가지고 쓰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이렇게 돼버리면 동그라미 6개 계속 반복되잖아요. 꼭 묶어서 할 때 보통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 뭐 나중에 정말 시간 없으면 그냥 6개 다 생각해버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 다음에 답만 이제 600만 원 쓰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진짜 급하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쓰면 그 좀 까탈스러운 출제위원분들은 감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한글로 좀 시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 단위는 1000 단위는 잘 안 해요. 동그라미 3개랑 1000 쓰는 거랑 비교하면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예, 안 나서 동그라미 3개 그대로 쓰고 6개부터는 100만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답안지 쓰실 때 여유롭게 쓰세요. 또 이제 답안지 아까우시다고 지금 붙여 쓰시면 계신데 목차 하나, 산식 하나 쓰고 나면 한 줄 띄우고 하나 쓰고는 한 줄 띄우고 좀 벙벙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붙여 쓰는 거 습관되면 나중에 또 떨어뜨려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좀 빈 공간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 빈 공간이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답안지 쭉 쓰다가요, 갑자기 놓친 게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돌아와 써야 되는데 너무 붙여 쓰게 되면 되게 안 보이게 어거지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빈 공간 많이 나오게 여유 있게 써달라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형식적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습관이라던가 좀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이라던가 제가 추가로 좀 얘기 드릴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지 연습 좀 하시다가 꼭 한번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산기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제 한번 이렇게 쭉 풀어드릴 텐데, 그 계산기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미리 좀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왼손으로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손으로 치는 거요. 보통 오른손잡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글 쓰시고, 계산기 왼손으로 치시고, 물론 동시에는 못 하죠. 못 하는데, 이게 더 빠릅니다. 오른손을 쓰다가 오른손을 치고 오른손 쓰다가 오른손 치면요 확실히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 수험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치거든요. 왼손으로 치거나 양손으로 칩니다. 양손은 뭐냐면 쓰다가요 오른손 3개, 왼손 3개 가지고 가운데 놓고 치는 거예요. 계산기 치는 속도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 펜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치는 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앉은 여학생분이 양손으로 진짜 빨리 치시는데 답안지는 제가 더 빨리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왼손으로 꼭 연습하세요. 왼손으로. 이게 처음에는 진짜 힘든데요.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요 왼손 금방 익습니다. 심지어 저는 요즘 회사에서도 한 번씩 계산기 칠 때가 있거든요. 왼손으로 쳐요. 오른손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습관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개월만 지나면 뭐 기술적인 부분들,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얘기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건 정말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글씨의 속도, 그 다음에 계산기 치는 속도, 이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일매일 연습하실 거기 때문에 처음엔 느리더라도 나중에는 속도가 다 비슷해집니다. 이 답안 글을 쓰는 속도랑 계산기 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장 갈 정도로 1년 이상 꾸준히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여기랑 여기 물리적인 부분에 시간 로스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물리적인 시간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는 건 또 뭐냐? 왼손 계산기 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좀 여러분들께서 사전적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자, 한 10분 정도 쉬고 9시 한 10분부터 해가지고요.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